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주말 동안에 비가 참 많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가 좀 더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아무튼 비 피해 없으시도록 아무튼 이렇게 주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아무튼 뭐 비도 오락가락하고 또 올 때 많이 오니까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오늘은 이제 그 어디죠? 지금 뭐 뉴스 틀면은 다 이제 뭐 비 피해 얘기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주식할 때는 항상 뭐 잘 아시겠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되는데 안 좋은 뉴스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뭐 새로운 거 없나 싶어서 계속 보시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다운되는 거지, 좀 더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깔아집니다. 기분이 완전히 쫙 쳐져요. 네, 거기다가 이제 비도 오죠. 날씨도 안 좋죠. 사람 죽었다는 얘기 들리죠. 그리고 이제 뉴스 잡고 보시면 이제 어디다 부서지고 막 쓰레기 더미 쌓여 있고 막 울고 있는 사람들 막 그런 것만 나오거든요. 그런 뉴스를 이제 그 많이 보시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 피해 입으신 분들을 이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뉴스를 이제 계속해서 보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뉴스는 보지 마세요. 뭐 한두 번 볼 수야 있죠. 그런데 계속 보시면 나도 모르게 깔아집니다. 그래서 주식할 때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아무튼 이렇게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큰 이게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당부 말씀 먼저 드렸고요. 일단 이제 오늘은 뭐 잘 끝났어요. 그 지수도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 뭐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지지는 않고 대신에 종목들이 굉장히 오늘 잘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종목들 위주로 쭉 시황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전 오후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뭐 금리 문제라든가 뭐 장마 수혜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오늘 낮에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낮에 방송 보시면 되고, 네. 저기 녹화 방송 다 남겨놨습니다. 공개 방송. 유튜브에서 이제 무료단 톡방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제 거기 주소 나와 있는 거 그거 눌러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없는 분들은 이제 여기 무소TV나 밥TV 여기 사이트에 녹화 다 남겨져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되게 간단하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자 일단 보죠. 오늘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 수혜주와 전망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건데 저것만 얘기할 게 아니고 뭐 폭넓게 오늘 움직인 종목들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지수 마감한 것부터 좀 볼게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뭐 크게 저기 한 건 없어요. 그 오늘 일본 증시하고 홍콩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우리랑 요즘 상관이 없으니까 패스하고 대만 지수는 우리나라랑 좀 영향이 좀 있죠. 대만 지수는 0.29%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여기 인도 뭐 베트남 이런 쪽도 0.3에서 0.8 정도 상승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증시는 조금 하락하고 있고요. 살짝 하락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0.4% 그러네요. 네. 조금 빠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는 뭐 크게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보합이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0.3% 하락하긴 했는데 뭐 크게 뭐 변동성이 없었고요. 그냥 뭐 여기 이제 6월 달하고 7월 초에 하락했던 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만회를 했죠. 그래서 아주 반등이 세게 나왔고요. 이건 반등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세게 나와서 이건 반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이렇게 자리 잡았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0.2% 상승 마감을 했죠. 잘 끝났는데 오늘 여기도 보시면 이제 6월 달에 여기 그때 뭐 큰 악재는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음봉 하나 맞고 나서 좀 그랬죠. 그냥 횡보했는데 개미들은 또 투매를 많이 했고, 근데 뭐 그분들이 걱정했던 아니면 기대했던 그 조정이나 급락은 나오지 않았고 그냥
개미들 조금 스트레스 받아서 던진 거 정도, 그 정도로만 하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제 900포인트 근처에서 끝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그 장중에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랑 코스닥을 다 팔고 있었어요. 양쪽 다 순매도였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인이 코스닥은 약간 순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종목들을 많이 봐야 돼요. 종목들을 보죠.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순방, 우크라이나라기보다 이제 뭐 나토, 폴란드 이쪽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오늘 새벽에 이제 귀국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우크라이나도 방문을 했잖아요. 마지막에 방문하고 그러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건설주들이 좀 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했다기보다 미국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이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건설주 쪽에도 뭐 투매 급락 많이 나왔죠. 그쪽 관련주들이.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뭐냐면 현 정부는 이제 보수 쪽이니까, 보수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보수의 특징은 이제 뭐 토목, 뭐 건설, SOC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추진을 한다. 근데 국내에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국내 사정이 이러면 뭐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었을 때 돈 많이 번 뭐 중동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건설 회사들이 돈 벌 수 있게 뭐 그런 루트를 좀 많이 뚫어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예, 어서오세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저 사람이 아마 열심히 아마 돌아다니면서 뭔가 할 거다. 대통령 이제 나오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정말 부지런히 일할 거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잘하고 못하는 거는 일단 부지런히 열심히 하긴 해요.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그 일본의 이제 비 이것 때문에 양평 고속도로 얘기 싹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이제 비 많이 오기 전까지는 양평 고속도로 막 하냐 마냐 막 이랬는데 지금은 싹 사라졌고, 지금 이제 그 비 피해 크게 입은 그 청주 그쪽 얘기만 계속 나오죠. 지금 이제 아무튼 보면 해외 쪽에 많이 뚫어주고 있어요. 실제로 볼게요. 우크라이나도 방문을 했고 뭐 그랬는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로 뭐 맨날 뭐 데모라든지 아니면 뭐 개별주 중에서 뭐 삼부토건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폭넓게 보셔야 돼요. 최근에 이거 삼부토건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면 자, 가운데 이제 원희룡 장관이죠. 왼쪽에는 이제 현대건설 사장님이시고, 오른쪽에는 누구예요? 이름이 깁니다. 올렉시 두브레브스키 보리스필, 국제공항공사 사장, 우크라이나 국제공항 사장. 이 사람하고 키이우 보리스필 국제공항 확장 사업에 관한 협약, 즉 MOU를 체결했다. 누가요?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다리를 자꾸 놔주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그전에도 뭐 이런저런 그 MOU가 또 있긴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순방 저기 해가지고 만나서 폴란드에서 만나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크라이나 공항, 국제공항 확장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앞서서 현대건설은 미국 원전기업 홀텍 인터내셔널과 한미 에너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재건을 위한 SMR이라고 그러죠. 소형 모듈 원전 건설 사업에도 공동 진출한 바 있다. 이게 아마 4월달쯤에 기사 나왔을 거예요. 그래? 근데 이제 공항까지 또 우리가 또 이런 거 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이 얼마 올랐죠? 네. 이게 여러분들 개별주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대건설 4%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개미들이 막 던졌잖아요. 왜 던지냐고 이거를. 응? 답답해 죽겠다니까 진짜. 왜 던져 이거를 그냥 겁먹어가지고 막 손절 때린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 않게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손절하지 마세요. 손절을 해야 될 때가 있긴 있는데 요번에는 안 하셔도 됐었어요. 진짜로. 맞죠? 대우건설 폴란드 건설협회하고 3위 건설기업과 협력관계 MOU를 체결했다. 회사 이름은 ER버드래요. 네. 자, 짧으니까 좀 읽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 시 경제 사절단으로 참여한 대우건설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건설협회 현지 3위 건설기업인 ER버드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폴란드 현지 건설기업들과 협력해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사업 외에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우건설은 이게 처음 한 게 아니라 앞에서 뭘 하고 있었다니까요. 계속. 앞서 대우건설은 폴란드 현지 1위, 2위 기업과도 신규 원전 사업 관련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하고 있다니까요. 계속 지금. 그리고 그래서 대우건설은 오늘 얼마를 급등했을까요? 네, 9%. 거의 10%에 끝났는데, 자, 거래가 엄청나죠? 네. 거래 들어오면서 양봉 뽑았습니다. 개별주에서도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있으면 굉장히 좋게 보잖아요. 대형주에서 이런 게 터지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바닥박스권을 돌파하는 엄청난 거래량과 장대 양봉입니다.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술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겁먹어서 손절 때리냐 이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작년 12월달 저점이 여기였거든요. 여기도 박살내는 거였어요. 최근에 그 원전 테마주 한전기술 이런 것처럼 겁먹어가지고 전저점 깨놨잖아요. 연중 최저점 갱신해가지고 사람들 다 힘들게 하고 거래가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늘잖아요. 이렇게 그 뭐예요?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개미들이 손절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막 그 GS건설 그 순살자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죠. 순살자이. 순살자이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인터넷 검색해서 확인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도 안 되겠다 싶으면서 던진 거예요. 대우건설이랑 현대건설은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유명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가 3,800원 찍고 오늘 4,800원까지 올라왔어요. 정확히 4,790원인데 1,000원 올라왔어요. 1,000원. 그러면 이제 저점 대비 일주일 만에 한 25% 이상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죠. 자, 그리고 GS건설은 뭐 딱히 이런저런 얘기는 없는데 그냥 반등 5%. 여긴 패스.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들이 잘 올라왔죠. 특히 누가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근데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해야 하네요. 하고 있었고 여기다가 더 얹어서 일을 더 하겠다 이거죠. 호재죠.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에 반영이 되죠. 그럼 당연히 좋은 거죠. 그리고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 여기에 참여한답니다. 건설주만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고 있었는데 네이버도 들어간대요. 이게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 이게 더 이제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시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뭐 스마트 시티 뭐 이쪽 IT 업계 전문가가 아니어서 뭐 그분들처럼 자세한 설명은 못 해드리니까 짧게만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오늘 나온 기사죠.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생성형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대요. 디지털 트윈이 뭐죠? 생성형 AI는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는데 최선주 대표는 네이버 지금 이쪽 그 파트 대표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뭐 소버린 클라우드로 디지털 트윈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뭐 한대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뭐 기술 제공 협력을 한다고 했고. 이게 뭐냐면
네이버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사업에서 구체적인 역할은 디지털 트윈 인프라 구축, 생성형 AI 개발, 소보링 클라우드 제공.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겠다. 디지털 트윈이란 실제 세상을 디지털 환경의 3차원으로 똑같이 구현한 것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에 초석이 되는 밑자고.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앉아봐도 그냥 컴퓨터 그래픽이나 하여튼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구현을 해서 이제 실제처럼 막 구현해가지고 이제 한번 이제 뭐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본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거의 초토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밀어내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질 때 스마트 시티로 잘 하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가지고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네이버가 요번에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여기 보면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폴란드 국빈 방문 경제 사절단에 동행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에 이제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포함해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뭐냐면 인프라.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겪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루어진 나라지 않습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뭐 이제 세계 10위, 이번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 되는 부자 나라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도시 정비라든가 인프라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돼서 이것저것 일들을 많이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그런 걸 하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중국에서. 네. 근데 이제 지금 서방 이쪽은, 유럽 쪽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를 이제 배척하니까 그럼 누가 들어가겠어요? 미국이 들어가기보단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거죠.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우리 흔히 알고 있었던 막 건설 막 이런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이버랑 카카오도 들어간다고. 특히 네이버. 그래서 이제 관련주가 뭐가 같느냐, 네이버 주가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도 올랐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이버는 0.98%. 그것 때문에 크게 올라간 건 없어요. 그러나 아까 그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알체라가 상한가 갑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다 받고 있었는데 상한가가 튀어나왔어요. 요것 때문에 간 거예요. 요 이슈 때문에. 그 다음에 오브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1, 2월 달에 급등을 했었죠. 1, 2월 달에 이제 생성형 AI 뭐 그런 얘기 한참 나올 때 그때 이제 상장하자마자 급등했던 거였는데, 이것도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있다가 오늘 급등했었죠. 상한가는 진입 못했고 22% 급등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들이 이제 점점 확장하는 거죠. 건설 쪽에만 뭐 있는 줄 알았더니 IT,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플리토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이 움직였는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1, 2월 달에 다 움직였었죠. 그럼 다 그쪽 관련주였다는 얘기예요. 생성형 AI라든지 뭐 챗 GPT 뭐 이런 쪽. 근데 오늘 보면 10% 가까이 급등합니다. 웨이버스 뭐 들었다 놨다 한 것도 있고, S넷도 한 4%?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종목 볼 게 많으니까 짧게만 보고 넘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겠어요? 덕신하우징 오늘 6.7% 급등 마감했죠. 장중에는 10% 이상 급등했었고, 그리고 모듈러 주택, 그리고 자연광경은 이게 기가 막힌 게 그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비 피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될 때 자연광경이 되게 잘 움직여요. 대장주로. 요게 근데 또 뭐가 되냐면 우크라이나 모듈러 주택도 돼요. 두 개가 다 되니까 오늘 아주 신났어요. 이거는 날 잡은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상한가는 못 갔는데 아무튼 20% 이상 급등 마감했고 거래도 많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스러워요. 거래가 상한가 못 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오늘 나온 이만큼이거든요.
21년도에 그 윤석열 테마주로 그때 한참 잘 갈 때 그때 터진 거래량 다음으로 많습니다. 역대 두 번째 거래량이니까 자연광경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침에 오늘 공방할 때 그랬거든요. 추천주는 아닌데 차트 예쁘다고. 지난번에 공방 때도 저녁 방송할 때도 얼마 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 차트는 예쁘다고. 차트는 예뻐요, 진짜로. 가려고 들썩들썩 해놨거든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마음도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하여튼 뭐 이게 뭐냐면 오늘은 이제 호재를 기가 막힌 걸 만난 거지. 이 종목 입장에서는 쭉 이제 21선까지 투매 나왔다가 깨면서, 근데 뒤에 보시면 다시 들었다 놨다 하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매물대가 여기 있거든요. 매물대가 요쯤에 있어요. 거래가 많으니까 여기가 매물대 상단이라 생각하시는데 거기가 아니고 요 일대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들었다 놨다 하죠. 매물대 청소 작업.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다가 비도 많이 오고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거래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요. 만약에 이게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다면 전량 매도했거나 아니면 물량 조금만 남겨놓고 뭐 가든가 그랬을 것 같아요. 거래가 많이 나오면 일단 물량 줄이고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량 줄였더니 상한가 가면 어떡해요? 상한가 가면 가는 거죠. 보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식하시면 절대 손해 안 나요. 챙길 거 확실하게 챙기면서. 네. 뭐 팔았는데 좀 더 올라가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만, 네, 그런 거랑 이제 익숙해져야지 고소가 된다니까요. 팔았더니 10% 더 올라갔어요. 미치겠어요. 그게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팔았더니 상한가 갔어요.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그만큼 먹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안 좋게 끝나요. 근데 아무튼 이제 자연광경이 오늘 잘 움직였고, 그리고 이하공영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이거는 그 4대강, 그러니까 이거는 물 4대강 복원. 되게 재밌는 게 이하공영은 이제 뭐 물이랑 강 얘기 나오면 가요. 여기는 4대강. 4대강.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4대강 그때 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4대강 부셔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때 4대강 부신다고 했는데 이때 급등을 해요. 왜 급등했을까요? 4대강 해체 수혜주. 세력들은 재밌다니까요. 아니 4대강 만든다고 했을 때 수혜주였는데 2007년이에요. 그게 2017년 되니까 정권 바뀌어갖고 4대강 없앤다고 하니까 또 수혜주래요. 4대강 해체 수혜주. 배신자죠. 근데 이제 2018년도 이제 대북주로도 갔다가 뭐 세월 흘러서 22년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다시 보수로. 그랬더니 이제 이명박 대통령 사면 기대강.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면 수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수혜주. 여기 위에서는 다른 걸로도 움직였고. 지금은 뭘까요? 4대강 복원. 4대강 만드는 데 수혜주, 4대강 해체하는 데 수혜주, 나중에 4대강 복원하는 데 수혜주. 그냥 강 얘기만 나오면은 가요, 이거. 그러니까 알아두세요. 최근에 강이 범람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덕신하우징 얘기했었죠. 이거하고 이제 모듈러 주택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한신공영. 이거 여기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최근에 투매 나왔다가 한 번에 쫙 올려버렸어요. 7%. 물론 거래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떨어지면 사람들이 손절을 막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올라올 것 같아 이러면서 손절하시는데 올라와요. 크게 거래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올라오잖아요. 손절 함부로 하지 마세요. 손절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뭐 모듈러 주택 기타 등등등으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스페코가 방산주의면서 아스콘이 뭐냐면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약자예요. 아스팔트 하면 떠오르는 게 도로죠. 맞아, 도로. 이거하고 이 종목들이 더 있긴 한데 일단은 스페코, 이게 옛날에 그 아스콘으로 해서
여기서 이만큼 갔어요. 얼마 안 간 것 같지만 이게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갔으니까 한 수익률로 따지면 150% 정도? 네. 많이 간 거예요. 이제 방산주들 힘 못 쓰는데 혼자서 지금 뭘 만들어 놨죠? 그럼 뭐겠어요? 현대건설이 아까 뭐 공항 정비 사업 한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무슨 백사장 깔겠어요? 펄주로 깔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가덕도 신공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스페코에서 하는 아스콘이 거기까지 가요? 안 가도 가게 돼 있어요. 테마주니까. 우리나라 아스콘 테마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장되는 회사 중에 여러 개가 있긴 있는데 합쳐도 몇 개 안 돼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2차 전지 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쪽도 보시란 말이에요. 4차 산업이랑 1차 산업을 골고루 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 단톡방 추천주가 현대코퍼레이션이었는데 여기 3월달에 여기서 바닥에 추천했거든요. 추천가는 16,000원, 오늘 25,000원에 끝나요. 수익률은 한 55%. 한동훈으로 추천했는데 중간에 세력이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저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조용히 쭉 가고 있죠. 신고가. 데모나 이런 것들이 제일 유명했잖아요. 이런 게 가는 게 아니고 딴 게 가야지. 지금 이런 걸 누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도 갖고 계시던 거였는데 여기 5월 달에 여기서 5월 말쯤 돼가지고 여기서 추천했어요. 3,000원 초반에서 3,000원 정도가 매수가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놓은 거는 오늘 싹 다 때려버렸어요. 아까 절감에도 한번 시키고 나머지 전량매도 싹 다 해버렸어요. 여기 사놓은 거. 수익은 대충 20%. 이게 왜 샀냐면 이게 우크라이나 수혜주였거든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아니고 웰크론에서 이제 뭐 하냐면 마스크, 옛날에 마스크 테마주를 많이 하시지만 이게 마스크 같은 거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방탄조끼, 방탄복, 그 다음에 뭐 방탄 헬멧 이런 거 만들어요. 실제로 옛날에 우크라이나에 방탄 그 차량에 붙이는 방탄판 이런 것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걸 그래서 추천했는데 5월 6월 달에 이제 안 가고 누르고 있다가 오늘 뽑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때려버렸어요. 왜 다 팔아버렸냐면 거래는 자꾸 늘어나는데 상한가가 여기였거든요. 상한가 들어가면 3,800원 초반이었는데 여기였는데 아무리 봐도 상한가 유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설령 상한가를 쳐도. 그래서 상한가 가기 전에 버벅거리길래 때려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거래량이 그만큼 나오면서 못 갔어요. 뭐 내려오면 또 사든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는 거는 정리해버리고 끝. 네. 팔았는데 또 올라오면 어떡해요? 물량 또 있거든요. 올라오면 마저 다 팔아버린다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번에 수익을 좀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로 나간 게 아니라 라이브하고 문자반 쪽에 이제 수익으로 나간 종목이고요. 네. 수익 잘 내고 팔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전투 무기는 이제 못 주니까 방탄 헬멧 같은 거 우크라이나 이제 많이 왔던데 우리가 더 보내주겠다고. 그 얘기를 여기서도 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이 우리나라 왔었거든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갔어요. 왜냐면 5월달 6월달에 뭐 미국 금리 인상 한 해 만에 뭐 디폴트에 빠지네, 그때 부채한도 협상 실패하면 뭐 신용도가 강등된다고 막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지기니까 안 가더라고요. 세력이 안 보낸 거죠.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투매 한번 나오고 이제 끌어올리고. 저희는 손절 안 해요. 손절 1년에 진짜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요. 그게 이제 우리 방 스타일이에요. 지긋지긋한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이 두렵다, 우리 방으로 오세요. 저희는 분할 매수는 안 시켜요. 그냥 그날 추천 나가면 그날 분할 매수 하세요. 그날 그냥 한 번에 다 사면은 또 호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날 그냥 한두 번 나눠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 그거 지겨워서 안 해요. 제가 지겨워서 못해. 제가 뭐 매수했는데 5% 손실 나면은 추가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지겨워서 제가 못합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그냥 다 사버리지. 팔 때는 분할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팔 때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잠깐 손실이었어요. 10%까지는 아니고 한 5%, 7% 손실이었는데 무슨 손절을 해요? 왜 또지? 설명도 안 해줬어요. 회원들이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런 거 갖고 물어봐요. 저희는 방 분위기가 그래요. 조금 떨어지면 어쩌고저쩌고 안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려왔는데 뭐 어떡할 건데요. 기다리면 알아서 회복되는데. 이번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요즘 이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아무튼 손절 안 하고 잘 팔았습니다. 수익의 30% 미만이라 자랑을 못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챙기긴 챙겼어요.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 당시에 웰크론 추천받아서 나가 있는 분들 우리 팔았어요. 근데 아마 안 파시고 끌려 내려온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다시 들어오세요. 매도 사인이 왜 중요한지 아마 오늘 깨달으셨을 거예요. 오늘 이거 매도할 시간 충분했어요. 네. 여기서 계속 이제 보고 있다가 매도를 여기 시켰으니까 문자 쫙 내보내서 싹 정리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방탄복으로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간 게 두 가지죠. 건설 파트, 그 다음에 무기는 웰크론,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원, 군수 물품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네이버, 디지털 트윈, 알체라, 오브젠, 플리토, 기타 등등등.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에요? 비료주가 오늘 급등을 했죠. 경농, 조비, 누보 이런 거. 효성MB도 좀 올랐고, 인바이오는 비료는 아니고 농약인데 오늘은 이제 비료 쪽보다 농약 계열이 올랐어요. 농약. 이게 이제 살충제, 살균제, 뭐 작물 보호제 뭐 이런 것들인데 경농이 이제 그 비료보다 경농도 비료를 파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비료보다는 농약입니다. 농약. 조비가 이제 비료지. 효성MB는 비료긴 한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퇴비하고 비료는 약간 달라요. 네, 아무튼 뭐 퇴비 쪽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냥 똑같다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바이오는 농약. 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농약 쪽이 잘 끝났어요. 경농이 윗꼬리가 별로 없죠. 그나마 상한가 근처까지 가다 말았는데 그리고 인바이오도 이 정도. 인바이오는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사지 마세요. 항상 아시죠? 네. 보유 종목인 걸 밝힐 때는 이미 팔았거나 아니면 다음 날쯤에 팔아버리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지 마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뭐하러 얘기하냐고 이제 그러시겠죠. 속으로 뭐하러 얘기해 짜증나게. 여기 문자반 회원들한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도 사인 나갈 준비 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저녁 방송을 매일같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방 회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지만 문자반 회원들도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오늘 저기 장마 수혜주로 이게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그런데 푸틴 아저씨가 그 곡물 협정 있죠. 흑해 곡물 협정을 연장 안 했어요. 연장 안 하고 그냥 끝났어요. 안 한대요. 보여드릴게요. 기사. 안 한대. 러시아 흑해 곡물협정 오늘부터 무효. 사실상 종료. 네. 자, 그러면 뭐가 움직일 수 있냐면 언뜻 생각하기에 곡물 관련주 뭐 신송홀딩스나 뭐 샘표 이런 거 또 가겠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사례주 또 갈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비료. 왜 비료냐면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러시아가 비료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특히 암모니아 비료. 암모니아 비료는 그러니까 작물을 키울 때 비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료예요. 질소 비료인데 그게 질소 비료의 원료인데 그 암모니아를 이제 그 관으로 연결해서 보통 이제 가스니까 이제 수송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항구랑 막 이렇게 어떻게 엮여 있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요. 그래서 흑해 곡물 협정 이게 타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못해서 애를 먹는 것도 있는데 러시아가 비료 수출을 못해서 애를 먹는 것도 생겨요. 그러면 이제
곡물가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료 가격이 움직일 수 있어요. 비료 그런 거 미리미리 이제 내년에 쓸 거 막 미리미리 전년도에 막 구매하고 계약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료 가격이 폭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료, 곡물, 농약 이게 다 뭐예요? 네. 지금 장마 수혜주랑 흑해 곡물 협정 수혜주가 서로 겹쳐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우크라이나는 땅이 하도 비옥해가지고 비료도 안 줘도 그냥 잘 된대요. 그 정도로 땅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제 뭐 그래도 약간은 주는 게 낫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쪽보다는 이제 러시아 쪽이에요. 비료는. 비료도 괜찮고 지금 뭐 너한테 농업 관련주하고 곡물, 1차 산업, 사료, 먹거리 이런 걸 다 보셔야 돼요. 러시아가 은근히 수출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흑해곡물 협정이 사실상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뭐 중간에 또 언젠가 뭐 다시 또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앞으로 관심 갖고 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계속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비료주들하고 사료주들이 들썩거렸죠. 장마하고 겹쳐서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낮에는 잠깐 얘기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장마 수혜주가 언제까지 올라가고 언제가 고점이고 그리고 언제 끝나느냐 그거는 저번에도 얘기해드렸고 오늘 낮에도 얘기해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비가 얼마만큼 오고 뭐 어디에서 사람이 얼마나 더 죽고 피해가 더 크게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지금은 이제 저기 그 아까 장마 수혜주 있죠, 농업 관련주 저런 것들을 좀 사기 꺼려 하거든요. 아까 뭐 경농이라든가 이런 거 급등해 있고 그 다음에 조비, 누보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못 살 거예요. 손이 안 나갈 거라고. 왜냐면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2차 전지거나 뭐 아까 네이버 관련 주거나 그러면 사겠죠. 엔비디아 관련은 사겠지만 잘 모르거든. 잘 모르는데 4차 산업도 아니고 뭐 비료랑 농약이래 잘 안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바꿔서 살 때가 있어요. 막 몰려들어와요. 그때가 고점입니다. 비가 더 오든 안 오든 그때가 고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때가 고점이에요. 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종목을 들고 있어 보면 알아요. 들고 있으면 호가창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보유 종목이니까. 그러면 이제 보고 있으면 개미들이 막 뛰어오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살짝 미치면 좋아요. 진짜로 뛰어오는 소리 들린다니까. 개미 들어온다. 막 콤플소들이 막 뛰어오는 것처럼 막 그 소리가 들려요. 거기가 고점입니다. 개미들이 들어와서 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비가 500mm, 1000mm, 5000mm가 와도 안 갑니다. 이 고점입니다. 태풍이 쓸고 지나가도 안 갑니다. 개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거워서 안 움직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개미들이 들어올까요? 아니요. 안 들어와요. 어떻게 하냐고요? 안 들어와요. 아무 거래도 없다가 이제 양봉 하나 나오는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내일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세력이 마무리 질 거예요. 마무리 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분위기를 잔뜩 띄워서 합니다. 개인들이 이제 그 살려면 분위기를 좀 맞춰줘야 돼요. 분위기를 더 갈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싹 만들어요. 그리고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아셔야 되는 게 장마 수혜주는 오랫동안 안 떠 있습니다. 그 전에 효성 OMB가 2021년도 2020년도구나 2020년도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였어. 이때 장마가 엄청나게 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효성 OMB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8월 10일날 장마가 그때 8월달까지 왔어요. 하여튼 되게 길었어요. 개미들이 비 계속 오는데 안 사다가 마지막에 따라붙었어요. 맨 마지막 양봉 딱 2개 나오고 끝났어요. 하나, 둘 여기서 다 물렸어요. 왜냐면 TV 틀면 비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비가 더 온다, 또 온다, 많이 온다, 끝났다. 계속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경농 있죠? 20년 8월달 봅니다. 어딜까요? 고점을 똑같이 찍죠? 처음에 개인들이 안 삽니다. 비가 계속 오는데 나중에 여기서 들어옵니다. 저다 물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까 힌트 드렸죠? 이게 장마 수혜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기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흑해 곡물 협정 이게 파기됐기 때문에 무슨 기사가 나올지 몰라요. 뭐 비료값이 뭐 폭등했다는 둥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푸틴이 지금 이런저런 말을 막 내뱉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은 사료주도 사놓은 게 있고 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놨습니다. 참고로 사료주나 이런 거는요 어느 날 나 가요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있다가 갑자기 훅 날라요. 진짜로 훅 날라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돼서 아까 건설주들 막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오늘 보시면 시멘트주들이 최근에 좀 떨어져 있다고 올라와요. 성신량에. 그리고 오늘 산표 시멘트 갑자기 쭉 올리죠. 괜히 이것도 이제 건설 건자재니까 이것도 투매 나왔다가 그냥 한 번에 다 메꿔버렸어요. 투매하시거나 손절하지 마세요. 쭉 올려버리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오늘 올라온 게 아니에요. 아까 이제 2차전지 있죠? 2차전지 쪽에 보면 뭐 금양 이거 안 내려가고 떠 있어요. 수많은 테마주들과 이런 것들이 움직이거든요. 금양 내려갈 생각은 안 해. 외경 케미칼 떨어지다 말고 또 올라오죠. DNT 신났어요. 포스코 이거 2차전지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이제 그만 가도 되는데 멈출 줄 모르고 오늘 7% 가까이 급등. 전기차 쪽에 이제 뉴인텍 오늘 11%. 이거는 근데 좀 회사가 좀 그렇죠 지금. 코스모 신소재 오늘 5%. 이거 올라오는 거지. 이게 왜 그러겠어요? 테슬라에서 이제 사이버 트럭 생산 개시한다고. 그 얘기 나오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만 간 게 아니라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요것도 오늘 관련주도 급등했어요. 반도체, 뭐 장비, 부품,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유니셈 급등했죠. 장대연봉, 네오셈 신났어요. 조성 엔지니어링 잘 가죠. 요즘에 테스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폭락하다 말고 들어 올려버리고 투매 나왔었다는 얘기죠. 한미반도체 상승세 유지하고 한양 ENG 눌렀다가 쭉 올라가는데 다 어때요? 특징이 뭐예요?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좀 오늘도 또 그 얘기하지만 어디로라도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손가락 빨고 계실 거예요? 돈 못 벌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두려워서 주식을 못 사게 하는 거. 주식은 샀어요 나중에. 근데 이제 언제 또 돈이 안 벌려요? 더 갈까봐 욕심내다가 끌려 내려올 때. 이게 돈이 그냥 들어왔겠냐고. 유니셈, 그 다음에 레오셈 올라가는 이런 거 이제 많이 갔지만 거래가 이제 진작에 들어와서 쭉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거래 들어오는 걸 보라고. 충분히 조정을 받고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시적인 상승이며 이게 무슨 조정 중 나오는 반등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테스 조정 충분히 받고 투매 나왔었지만 거래 실어서 올리잖아요. 한의원도체 신났어요. 지금 내려올 생각도 없고 한양 ENG 조용히 이제 박스권 돌파해서 살짝 눌렀다가 쭉 뽑아 올릴 때 거래 나오잖아요. 조정장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냐면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조정 끝났고 가겠다는 거라고. 제가 아마 3주 전쯤에 3주 더 됐나? 아무튼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왜 추세 쭉 그어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이건 조정이 오는 게 아니라 조정이 끝나고 올라가는 차트라고. 그때 대형주도 얘기해드렸고 중소형주도 그런 거 많이 보여드렸죠. 네, 그때 반도체도 여기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조정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 얘기해드렸지만 미국의 그 M7 매그니 피센트 7종목 그 종목들이 급등하고 나서 횡보를 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들이 많이 가거든요.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때도 엔비디아가 급등하고 나서 옆으로 횡보했거든요. 이거 오전에
공개방송 때 얘기했던 건데, 엔비디아 잘 보세요. 엔비디아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쭉 올라왔어요. 그리고 8월, 9월부터 횡보했거든요. 이때 무지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그때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급등했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뭐 바이오주 할 거 없이 다 여기서 급등했어요. 그때 그걸 보고 주식시장을 떠났던 주린이들이 다시 다 들어왔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한여름에 조정 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개미들 다, 동학개미들 다 어디 갔어요? 서학개미 됐잖아요. 서학개미,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엔비디아랑 애플 사가지고 다 물렸잖아요. 그리고 국내 주식 날라가고. 여기가 아닌가봐 그러면서 이제 이제 미국 주식을 손절하고 국내로 돌아왔죠. 국내로 돌아와서 뭐 샀겠어요? 뭐 사긴요.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산 거죠. 항상 거꾸로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성전자 아이고 안 가네 이러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엔비디아를 샀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그때부터 조정을 받고 삼성전자는 이만큼을 간 거예요. 미국 주식 아닌가 봐. 팔고 삼성전자. 그냥 삼성전자 이렇게 조정을 받죠. 엔비디아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요. 쭉 주봉이라서 별로 안 간 것 같지만 여기 대비 여기까지가 2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떨어져. 엔비디아가 횡보하면 삼성전자한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형주도 엄청나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엄청나게가 아니라 엄청나게 갔다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대형주는 많이 갔는데 중소형주는 안 갔거든요. 그것도 특정 대형주만 가고.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식시장도 반복됩니다. 개미들이 돈 못 벌고 털리는 것도 늘 반복되고, 저는 이 전문가를 이제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매번 보게 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종목으로 들어가세요. 아무거나 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좋은 거 사셔야 돼요. 그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도 이제 회복들이 많이 되실 텐데 팔 때 잘 팔으셔야 되는데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파는 게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근데 뭐 저희 방으로 안 들어오셔도 돼요. 다른 방 들어오셔도 되는데 팔 때 혼자서 팔겠다고 고집 부리시죠? 그러다가 좋은 시절 다 지나갑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나중에 종목이 다 올라가고 나서야 그때 가서 이 종목을 못 팔아서 지금 걱정된다고. 이미 다 끝났어요 그때는. 저희는 회원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들어오고 싶으시면 들어오시고 다른 데 원하시면 다른 데 가세요. 근데 제발 좀 어디라도 좀 들어가세요. 제발 좀. 혼자서 해보려고 그런 애쓰지 마시고. 지금 혼자 할 때입니까? 종목들 패턴 다 바뀌었는데. 다 바뀌었어요. 작년이랑 또 틀려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바뀌었다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싹 다 바뀌었어요 지금. 한동훈 테마주 싹 다 바뀐 거 지금 못 느끼세요? 한동훈 테마주 싹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나올 테마주가 또 안 바뀌겠어요? 나중에 2차전지 갈 때 또 안 바뀔 것 같으세요? 또 바뀌어요. 자꾸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이랑 내일 저기 유튜브에 종목 검색해서 주식 사지 말란 얘기 하잖아요 자꾸. 늦어요. 늦는다. 자, 내일 하루도 공개방송도 진행이 되고 공개방송 때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참여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무튼 지수는 별로 크게 올라온 게 없지만 종목들이 정말 잘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려한 개별 장세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일 또 종목도 움직이는 거 보면서 내일 낮에 공개방송할 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요. 내일 낮에 공개방송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푹 쉬시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제 뒤에 김 실장이 또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셔서 많이 도움 받으시고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